안녕하세요. 오늘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에서 제품을 판매하시는 셀러분들, 그리고 이 외에도 다양한 오픈마켓이나 종합몰, 폐쇄몰 등에서 제품을 판매하시는 셀러분들께 자사몰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스마트 스토어에서 매출 잘 나오는데요, 쿠팡에서 매출 잘 나오는데요 하시는 분들에게 무조건 도움되는 내용이니까 꼭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사몰이라는 건 빗대어 표현을 하자면 길가에 나만의 매장을 차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물주한테 월세만 내고 내 매장을 원하는 인테리어대로 꾸밀 수 있는, 즉 어떠한 제약도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매장을 운영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반면에 스마트 스토어는 내 매장이긴 한데 나의 매장을 차리는 게 아니라 네이버라는 백화점 안에 입점을 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백화점의 규칙이나 룰이 있기 때문에 인테리어도 당연히 백화점에서 정해준 규격에 맞게 진행을 해야 되고요, 내가 원하는 행사나 이벤트를 하고 싶어도 그런 걸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이 상대적으로 제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쿠팡이나 여러 오픈마켓들은 더욱 제한이 많습니다. 쿠팡 많이 이용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쿠팡은 제품을 많이 팔아서 매출을 많이 올리고자 하는 공간이지 고객들에게 내 브랜드를 알리고 브랜드 인지도를 더 키우기 위한 인프라는 거의 갖춰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매장 입점 자체가 불가능하고 대신 수많은 제품들이 진열되어 있는 매대에다가 내 제품을 함께 진열해서 판매하는 구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자사몰, 스마트 스토어, 쿠팡의 차이점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눈치를 채셨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자사몰을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브랜드를 만들고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브랜드가 없이 판매를 하였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아주 핫한 최신 사례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중국에서 값싼 상품들을 사입해서 유통으로 판매하셨던 셀러분들 엄청 많으셨잖아요. 뭐 대량 등록으로 판매를 하시거나 어떤 몰에 입점시켜서 판매를 하시거나, 그리고 특히 중국산 제품들을 도매로 대량 유통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 지금 어떻게 되셨나요? 그쵸, 알리, 테무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심각하게 마이너스 보신 분들이 정말 한두 분이 아니죠. 알리와 테무는 비슷한 품질의 제품들을 훨씬 낮은 가격으로 국내에 유통시키기 시작했고, 이제 차별성을 갖추지 못했던 셀러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심각한 타격을 입으셨어요. 그러니까 창고에 쌓여왔던 재고들을 헐값에 떨이 처분하신 분들이 최근에 정말 많으십니다. 아마 영상을 보신 분들 대부분이 엄청 많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같은 중국산 제품을 가지고도 살아남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바로 ODM 생산 방식을 통해서 제품을 생산하셨던 분들이에요. 이제 이분들은 똑같은 중국산이지만 적어도 본인만의 브랜드 로고 정도는 제품에 찍어서 한국에 가져오셨고, 썸네일 재촬영, 상세 페이지 재구성을 통해 나름의 브랜딩을 하면서 제품을 어느 정도 차별화하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비슷한 제품들이 한국에 값싸게 풀렸을 때도 우린 그 제품들과 다르다는 차별성을 어필하면서 어느 정도 방어를 하신 거예요. 물론 결국은 이제 가격 대비 품질 때문에 대체재로 이동하신 고객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차별성이 없었던 셀러분들에 비하면 어느 정도 방어를 해내셨다는 거죠. 근데 알리, 테무가 한국에 들어올 줄 대표님이 아셨나요? 쿠팡 로켓크로스 정책이 이렇게 바뀔 줄 아셨나요? 배송비가 1,000원씩 오르고 환불 배송비가 무료가 될 줄은 어떻게 아나요? 네이버 쇼핑이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로 개편될 줄은 아셨나요? 쇼핑 탭 상위 노출이 의미가 없어질 줄 우리는 알 수가 없고, 알았더라도 그런 변화에 따른 영향을 100% 피해갈 수는 없었다는 거죠. 결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약 그 어떤 플랫폼에도 의지하지 않는 자사몰을 통해 운영하는 나만의 브랜드가 있었다면 플랫폼의 정책이나 국제 정세의 변화에도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고 매출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자사몰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았으니까 지금부터는 자사몰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자사몰도 카페24나 고도몰, 아이맵 같은 여러 브랜드들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편리하게 활용하고 있는 카페24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려볼 예정입니다. 여러 자사몰을 사용해봤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편리했고 대중적이었기 때문에 선택을 한 거고, 뭐 별도의 홍보 의뢰 같은 것들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자사몰의 단점을 가장 많이 보완해 줄 수 있는 솔루션인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항목별로 비교해 가면서 분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개설 및 유지 비용입니다. 우선 자사몰은 도메인 생성 비용이 발생을 하고요, 카페24 기준으로 1년에 23,500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참고로 도메인이라는 건 www.과 뭐 .com 혹은 뭐 co.kr 그 사이에 오는 내 홈페이지 고유의 주소를 말합니다. 저희 원정대 도메인으로 치면 www.wonjd.com이 되겠죠. 그리고 홈페이지를 꾸미는데 필요한 템플릿 구매 비용이 있습니다. 시작부터 이쁘게 꾸미고 싶으신 분들은 템플릿을 구매하시면 되고, 대신에 무료 템플릿도 있기 때문에 기호에 맞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또 피지사 결제 시스템 가입 비용이 발생합니다. 피지사란 온라인 전자결제 대행사를 뜻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니시스, 페이코, 뭐 유플러스 같은 곳들이 있고요, 뭐 평균 20만원에서 25만원 사이의 가입 비용이 또 발생을 합니다. 대신 자사몰은 별개의 독립적인 사이트이기 때문에 쿠팡과 같은 오픈마켓
오픈마켓에 입점 시 발생하는 10에서 20% 정도의 플랫폼 사용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스마트 스토어는 도메인 생성 비용, 템플릿 비용이 들지가 않습니다. PG사로는 같은 네이버의 계열사인 네이버페이 결제 시스템을 독점적으로 이용을 해야 하고요. 네이버페이는 별도의 가입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는 유지 비용이 따로 들지가 않는 반면 자사몰은 호스팅 비용이라고 하는 내 홈페이지를 유지하기 위한 서버 사용비가 발생이 됩니다. 가격은 홈페이지로 유입되는 사람 숫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초기부터 많은 고객들을 유입시킬 게 아니라면 월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로 결제를 해도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결제 수수료입니다. 자사몰은 카드 결제 기준 2에서 3.5% 정도의 결제 수수료가 발생하고 영업일 기준 3에서 7일 이내로 정산이 됩니다. 스마트 스토어의 빠른 정산 시스템보다는 조금 느리지만 쿠팡과 같은 오픈마켓을 통해 받는 정산 주기와 비교해보면 굉장히 빠른 편이죠. 깜페이24 기준으로 구체적인 수수료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는 다음과 같이 스토어 매출액에 따라 결제 수수료 구간이 나뉘어 있습니다. 또한 내 상품을 네이버 쇼핑 탭에 노출시키기 위해서는 2%의 추가 수수료가 발생하는데요. 스마트 스토어를 오픈하는 이유는 네이버 쇼핑 탭에 내 상품을 노출시켜서 상품 SEO를 통해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함이 크기 때문에 네이버 쇼핑 연동 수수료는 거의 필수적으로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가 출범이 되고 기존 네이버 쇼핑 탭은 가격 비교 탭으로 변경이 되었잖아요. 현재 플러스 스토어에서도 판매당 수수료가 적용되는데 기준은 네이버 쇼핑 탭 연동 수수료와 동일한 2%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직 플러스 스토어가 출범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추후 판매에 도움이 될 만한 양질의 서비스가 추가 도입됨에 따라 수수료는 변동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추가적인 수수료들은 다음 표를 참고해 주세요. 세 번째는 UI, 스토어 디자인입니다. 자사몰의 경우 다양한 템플릿을 제공하는데 이 중 무료로 제공되는 디자인 템플릿이 있고 유료로 구매해야 되는 템플릿 또한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스토어 디자인을 할 줄 아시는 분이거나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다면 유료 템플릿을 구매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몰을 꾸며보셔도 좋은데 처음 자사몰을 개설하시는 분이면서 디자인 역량이나 시간이 조금 부족하시는 분들은 기본 무료 템플릿으로 개설을 하셔도 충분히 깔끔한 홈페이지를 개설하실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자사몰은 스토어 내에 내가 원하는 팝업창 같은 것들을 자유롭게 띄울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고객이 내 쇼핑몰에 들어왔을 때 1초 안에 가입하고 할인 혜택 받기, 혜택 포기하기 같은 버튼이 달린 선택지가 기재되어 있는 팝업창을 띄울 수도 있고요. 테무처럼 할인이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룰렛 게임을 화면에 띄울 수도 있습니다. 또 특정 상품의 상세 페이지를 내리던 중간에 해당 상품과 연관이 있는 다른 상품들을 쭉 보여주는 팝업창을 띄울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자사몰은 내가 할 줄만 안다면 원하는 기능들을 다양하게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스마트 스토어의 경우 네이버에서 제공해주는 UI의 틀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 틀을 벗어나서 스토어를 꾸밀 수가 없고요. 리뷰 이벤트 탭이나 쇼핑 스토리 탭 등을 통해서 이벤트 관리를 할 수 있는 나름의 추가적인 공간이 있긴 한데 자사몰에 비하면 제약이 훨씬 많은 편이고요. 물론 스마트 스토어에서 브랜드 스토어로 승격이 되면 전보다 좀 더 다양한 UI를 사용할 수 있게 되지만 순수 디자인의 관점에서 본다면 자사몰에 비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바로 고객 DB를 활용한 마케팅 기능입니다. 자사몰의 경우 본인의 사이트를 통해 확보한 고객 정보들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양한 마케팅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매 고객의 전화번호를 저장해 놓았다가 문자를 보낼 수도 있고요. 특히 대한민국 국민 메신저인 카카오톡을 활용해서 구매했던 고객들에게 CRM 메시지를 다시 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메타 같은 퍼포먼스 마케팅 매체에다가 고객 DB를 등록한 다음에 리타게팅 광고를 통해서 재구매를 유도하거나 구매자와 비슷한 구매 성향을 가진 유사 타겟을 찾아서 매출을 확장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자사몰들은 확보한 고객 DB를 다양한 매체에 활용할 수 있는 반면에 스마트 스토어의 경우에는 고객 DB의 소유자가 네이버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추출하여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CRM 메시지를 활용한 마케팅을 펼쳐야 되는 상황에서 스마트 스토어는 네이버 톡톡을 통해서만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는데 사실 네이버 톡톡이 카카오톡만큼의 메시지 열람률이나 참여율을 이끌어내기는 아직까지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종합하자면 자사몰은 내 브랜드를 알리려는 목적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런칭 초반 여유 있는 자본금 투자가 어렵고 또 광고에 대한 인사이트가 부족하거나 본인만의 인스타, 유튜브 같은 온드미디어 채널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독립적인 자사몰로 고객을 유입시키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 스토어나 오픈마켓 입점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게 좀 더 편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SEO를 통해 상위 노출만 시킬 수 있다면 내 브랜드를 어필할 필요 없이 제품 판매를 촉진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개편된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에는 스마트 스토어와 브랜드 스토어를 제외한 외부 몰들은 아예 노출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제 스마트 스토어는 필수적으로 가져가야 하는 쇼핑몰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네이버 쿠팡 같은 플랫폼들의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과 중국발 제조와 유통에 너무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검색해서 들어오는 고객들
뿐만 아니라 메타나 구글 같은 대형 매체 안에서 내가 먼저 고객들을 찾아나가는 방식, 즉 퍼포먼스 마케팅을 통해 현재보다 매출의 규모를 더욱 키우고자 한다면 반드시 자사몰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객단가가 높은 고관여 제품의 경우에는 제품의 가치보다는 브랜드의 가치를 전달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를 고객들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판매 플랫폼으로서 자사몰을 필수적으로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